네가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니? 부끄럽지. 정말이지. 너 때문에 창피해서 어떻게 사람들 만나니? 당장 반성해. 죄송합니다, 아버지 할머니. 서울의 중심, 고급스러운 사무실 건물의 47층에 위치한 정호석의 사무실은 언제나 번화하고 화려하다. 그의 책상에는 중요한 서류들과 고급 시계, 전자기기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다. 호석은 타고난 사업가로 회사 내에서 그는 신뢰받는 리더이자 성공적인 CEO다. 그의 외모, 말투, 태도 모두가 그를 한 번 만나는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다. 하지만 그가 아무리 잘 나가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여도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공허함이 가득하다. 오늘도 호석은 회의 중이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그는 점점 더 지쳐간다.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사업 현장에서 그는 항상 최고의 결과를 추구한다. 그러나 아무리 회의가 중요하고 거래가 클수록 그 안에서 느끼는 무언가가 부족하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이 회의에서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 호석은 자신도 모르게 그 자리에 있지만 마음은 온전히 집중하지 못한 채 떠도는 느낌을 받는다. 그의 생각은 자꾸만 과거로 돌아갔다. 10년 전 그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 지혜. 그때 그는 지혜와 함께 했던 순간들을 떠올린다. 그녀의 웃음소리, 두 사람만의 작은 공간에서의 다정한 시간들. 모든 것이 너무 완벽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순간들은 한순간에 끝이 났다. 그의 가족이 강요한 결혼, 그리고 그로 인한 이별. 가족의 압박 속에서 호석은 결국 사랑을 포기하고 지혜와의 관계를 끊어버렸다. 호석 씨, 잠시만요. 갑자기 그의 비서가 고요한 회의실 안에 들어와 조용히 말을 건넨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급히 오셔야 한다고 합니다. 호석은 잠시 머리를 숙였다. 병원에서, 그것도 신촌에서 전화를 받았다. 그리고 그의 뇌리를 스치는 것은 단 한 가지. 신촌. 그곳은 호석이 젊었을 때 지혜와 함께 자주 갔던 동네였다. 그곳에서 많은 추억을 쌓았고 그곳에서 끝없는 고민과 갈등 속에 이별을 맞이했다. 무슨 일이죠? 호석은 비서에게 묻는다. 한 여성이 위급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성이 정호석 씨를 만나길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호석은 잠시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병원, 신촌, 그리고 자신을 찾고 싶은 사람. 그 순간 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찔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자신도 모르게 그가 그리워했던 그 이름이 떠올랐다. 지혜. 그때 그는 그 이름을 부르고 싶었지만 입이 다물어졌다. 10년이 지난 지금 그는 지혜와 다시 만나기를 꿈꾸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은 이상하게도 그를 다시 그곳으로 끌어당기고 있었다. 잠깐, 병원은 어디지? 호석은 급히 물었다. 네, 신촌에 있는 그곳입니다. 가든병원이라고 합니다. 비서는 호석의 긴장된 표정을 보며 대답했다. 호석은 몸을 일으켜 서류들을 정리하며 짧게 말했다. 오늘 회의는 내일로 미루어. 지금 당장 그 병원으로 가야겠다. 그는 서둘러 외투를 입고
병원으로 향했다. 그가 차에 오르면서도 그의 머릿속에는 온통 신촌의 거리가 떠오르며 복잡한 감정이 일렁겼다. 왜 그녀가 자신을 부르는지,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 수 없었다. 혹시 그녀가 호석은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상상을 하며 다시는 겪고 싶지 않았던 그 이별의 순간이 떠오르며 마음이 무겁고 답답해졌다. 병원에 도착하자 호석은 곧장 응급실로 향했다. 그곳은 예상보다 조용하고 어두운 분위기였다.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병원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호석은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재촉하며 간호사에게 여쭤봤다. 정호석 씨를 찾고 있다는 여성은 누구죠? 호석은 목소리가 떨리며 물었다. 잠시만요. 그쪽으로 가세요. 간호사는 호석을 인도하며 마치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듯 서둘러 말았다. 호석이 그쪽으로 향하던 중 그의 마음은 갈수록 불안하고 초조해졌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병원 복도 끝에서 한 여자가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 여자의 모습은 온몸에 철저히 감겨진 붕대로 뒤덮여 있었지만 호석은 그 얼굴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그 여자, 바로 지혜의 딸, 혜미였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 했다. 혜미. 호석은 입술을 떨며 중얼거렸다. 몇 년을 기다린 끝에 그는 다시 그녀와 마주하게 된 것이다. 호석은 병원 복도를 조용히 걸어갔다. 차가운 공기와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그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다. 병원 직원들이 바쁘게 지나가며 서로를 부르짖는 소리가 그를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다. 혜미? 그 이름을 머릿속으로 반복하면서 그는 그 이름을 대면해야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병원에 들어서자 호석은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한 병실로 향했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눈에 띄게 여린 얼굴을 한 혜미가 누워 있었다. 그 모습은 호석에게 너무나도 낯설면서도 동시에 익숙하게 다가왔다.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붕대에 쌓여 있었고 얼굴은 완전히 감겨 있었지만 그의 마음 속에서 그녀의 얼굴은 한순간에 그려졌다. 혜미. 호석은 자기도 모르게 입술을 떨며 속삭였다. 그 이름을 불렀을 때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깨지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았다. 바로 그 순간 그의 눈앞에서 혜미는 천천히 눈을 떴다. 눈빛은 약간 흐릿했지만 여전히 호석을 바라보는 눈빛이 어딘가 친숙했다. 마치 몇 년 전 지혜의 눈빛을 보고 있었던 것처럼. 호석은 침대 옆에 앉아 혜미의 손을 살짝 잡았다. 괜찮아, 혜미야. 내가 여기 있어. 그 말은 호석 자신도 믿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 손은 지금 그의 딸인 혜미의 손을 잡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손은 10년 전 지혜의 손을 잡았던 그 순간을 떠올리게 했다. 어떻게 된 거죠? 호석은 간호사에게 물었다. 간호사는 짧게 대답했다. 차 사고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매우 심각한 상태로
빠른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비용이 매우 많이 듭니다. 호석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 순간 병실의 차가운 공기와 혜미의 아픈 모습이 너무나 생생하게 그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그는 뭔가 빠르게 생각이 떠올랐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그가 10년 전 떠났던 그 사람 지혜. 그 사람과의 인연이 결국 이렇게 되돌아왔다. 그때 내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지? 호석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그가 지혜를 떠나게 만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가 미친 듯이 쫓고 있는 사업과 아버지의 뜻, 그 모든 것들이 그에게 얼마나 큰 비용을 치르게 만들었는지. 혜미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다. 호석은 천천히 그녀의 손을 쥐며 다시 말을 건넸다. 혜미야, 넌 괜찮을 거야. 하지만 그 말이 얼마나 허망한지 알았다. 혜미는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웃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고치고 새로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호석은 그 과정에서 자신도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병실은 어두웠고 호석은 그 자리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그의 머릿속에는 지혜와 함께 보냈던 시간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들의 첫 만남, 신촌의 작은 카페에서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미소,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했던 모든 순간들. 그때 그가 떠나지 않았다면 그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 그 생각이 다시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지혜. 호석은 속으로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그때 그 순간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돌아봤다. 몇 년 동안 그는 지혜를 잊으려 했지만 그럴수록 더 깊이 그리워졌다. 그녀의 목소리, 웃음, 그리고 그들이 나누었던 꿈들. 그는 그녀와 함께 미래를 그리며 살아가기를 바랐지만 결국 가족과 회사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그 모든 것을 포기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는 끝없는 성공의 길을 걸어왔지만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 그가 그토록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그는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호석은 갑자기 혜미의 손을 더 꽉 잡았다. 그녀는 여전히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가끔씩 몸을 움찔거리기도 했다. 호석은 그녀의 고통을 함께 느꼈다. 그는 지금 이 순간 과거의 실수들을 되돌리고 싶었다. 혜미야, 내가 널 지킬게. 그 말을 하며 호석은 결심했다. 이제는 네가 고통받지 않게 할 거야. 너를 위해 그리고 지혜를 위해서. 병실에서 몇 시간이 지나고 호석은 혜미의 수술 비용을 해결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모든 자원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그는 의사와 병원과 협력하여 빠른 수술을 위한 방법을 마련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마음속으로 또 다른 결정을 내리기 시작했다. 혜미가 이겨내면 자신도 다시 한번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바뀐 삶은 단지 일을 잘하는 CEO로서가 아니라 진정한 가족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어야 했다. 나는 이 기회를 통해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거야. 호석은 속으로 다짐했다. 지혜와 혜미와 함께하는 삶. 그것이 내가 진짜 원했던 삶이야.
호석은 병실에 앉아 혜미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녀는 아직 의식을 잃고 있었지만 호석에게는 그 손을 잡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뭔가 안정을 느낄 수 있었다. 혜미의 존재는 그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혜미는 단지 지혜의 딸일 뿐만 아니라 호석과 지혜가 결코 잊을 수 없는 과거의 연결고리였다. 과거의 아픔과 후회가 혜미를 통해 다시 떠오르고 있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어두운 병실의 정적 속에서 그의 마음은 10년 전 그날로 돌아갔다. 그날 지혜와 제라키의 이별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결국 그는 그 길을 선택했다. 가족을 위해서,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그가 그렇게 말했을 때 지혜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구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었다. 호석은 여전히 그 순간을 기억했다. 지혜는 사랑을 속삭였고 그는 그 사랑을 끊어야 했다. 가족의 압박, 회사의 기대,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너무 많은 것을 버렸다. 호석은 속으로 되뇌었다.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들이 이제 와서 헛되게 느껴졌다. 그가 떠나지 않았다면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지혜와 함께, 혜미와 함께 행복한 가족이 되었을까? 지혜. 호석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녀의 이름이 다시 한번 그의 입술을 떠났다. 그때의 감정은 여전히 선명했다. 지혜와 함께였던 그 시간은 그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시간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 시간들을 스스로 버렸다. 병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호석은 서서히 깨달았다. 자신이 놓친 것은 단지 지혜와의 사랑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기반으로 한 가족이었다. 그는 직장에서 인정받고 회사의 성공을 위해 살았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그가 원했던 삶인지 의문이 들었다. 성공이란 무엇이었을까? 그는 너무 오랫동안 그저 목표를 향해 달려온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호석은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혜미의 얼굴을 바라보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시 생각했다. 혜미, 내가 널 지킬게. 그는 조용히 속삭이며 다짐했다. 그녀는 아직 어린아이처럼 보였지만 그녀에게는 지혜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그때 호석은 알았다. 혜미는 그가 놓쳤던, 아니, 스스로 버렸던 모든 것을 되돌려줄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그날 밤 호석은 병원 근처의 호텔로 돌아와 자리에 앉았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다. 지혜와의 과거, 그리고 지금의 혜미.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만약 내가 그때 지혜와 함께 있었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 생각은 호석을 괴롭혔다.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저 과거의 실수들을 묻고 계속해서 회사와 가문의 압박에 시달려야 할까? 그의 머릿속에서는 끝없는 갈등이 일었다. 지혜를 다시 만나고 싶다. 호석은 결국 그 말을 스스로 떠올렸다. 그는 그때 지혜를 떠나면서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것 같았다. 그 후로 그는 정말 행복했을까? 아니,
그가 무엇을 위해 싸웠는지 이제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혜미가 그에게 기회를 주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다음 날 호석은 병원에 다시 찾아갔다. 혜미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고 수술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는 병실로 들어가 혜미의 곁에 앉았다. 혜미, 괜찮을 거야. 네가 잘 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그 말을 하면서 호석은 다시 한번 결심을 굳혔다. 혜미의 수술을 끝까지 돕고 그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었다. 그가 해야 할 일은 단지 혜미를 돕는 것만이 아니었다. 그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자신을 돌아보고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었다. 지혜에게 다시 기회를 줄 수 있을까? 호석은 자신에게 묻고 있었다. 그는 결심했다. 이제 그는 과거를 떨쳐내고 진정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이 그의 구속이자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 병원에서의 하루가 끝난 후 호석은 집으로 돌아갔다. 그는 서류들과 회의 자료들을 내려놓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시 생각했다. 회사를 떠날 수 있을까? 그 질문이 그의 마음속에서 울려 퍼졌다. 호석은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회사와 가족을 위해서만 희생했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도 살아가야 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다. 그의 결정은 쉽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알았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었다. 그것은 가족, 사랑, 그리고 진정한 연결이었다. 지혜와 함께, 혜미와 함께, 이제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호석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쉬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찾았다. 그가 돌아가야 할 길은 단순히 회사의 사장으로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이었다. 그 길을 찾기 위해 호석은 한 발짝씩 나아가기 시작했다. 호석은 거실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다. 방금 전 그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지금 그는 그 결정을 실행해야 했다. 아버지, 강 회장. 그는 호석의 인생에서 절대적인 존재였다. 그의 말은 법과도 같았고 그가 내리는 결정은 절대로 반박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오늘 호석은 그와 맞서야 했다. 전화가 울리자 호석은 천천히 전화를 받았다. 아버지,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그 속에 숨어 있는 불안과 결단이 느껴졌다. 오늘은 중요한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호석, 지금 뭐 하는 거냐? 강 회장은 냉소적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중요한 일? 네가 이제 무슨 결정을 내리려고 하냐? 호석은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 침묵 속에 그는 자신이 해야 할 말을, 자신이 놓칠 수 없는 결정을 준비하고 있었다. 아버지, 저는 회사와 가문을 떠날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제 삶을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강 회장은 순간적으로 말을 잃었다. 너 뭐라고 했냐? 그의 목소리는 조금 더 굳어졌다. 그게 무슨 소리냐? 너는 내 아들이고 내 회사를 물려받아야 한다. 이제 와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냐? 호석은 무겁게 한숨을 쉬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가 내린 결심은 너무도 뚜렷했고 후회 없는 선택이었다. 저는 그만큼 더 이상 이 길을 갈 수 없습니다. 회사도 돈도 그 모든 것들이 제게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제 가족과 그동안 놓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강 회장의 얼굴에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가족? 너는 가족을 버리겠다고? 그럼 너는 뭐가 되고 싶은 거냐? 가족을 버리고 나서는 무엇을 할 건데? 아무것도 아니게 될 것이다. 네가 그동안 이룬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나면 너는 무너진 인생을 살게 될 거다. 호석은 아버지의 목소리 속에 숨겨진 위협을 들었다. 그는 그 목소리 속에서 수많은 압박을 느꼈다. 그럼 모든 것을 잃게 될 거라는 건 알지만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저에게는 해미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들이 저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존재입니다. 강 회장은 순간적으로 표정을 굳혔다. 그녀들과 내 인생이 그렇게 중요하냐? 그 여자가 누구냐? 10년 전 네가 선택을 잘못해서 놓쳤던 여자냐? 그리고 그 아이 해미가 네가 버린 그 사랑의 결과라면 그 결과를 책임져야 하는 건 너다. 네가 이 모든 것을 버린다면 나는 너와 절대 상관없다. 회사를 넘기지 않겠다면 네가 회사와 함께 얻게 될 모든 것도 다 내 손에서 벗어날 것이다. 호석은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의 결정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해 잠시 흔들렸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가는 길이 옳다고 믿었다. 그럼 아버지의 결정을 따르지 않겠다는 말씀이시군요. 저는 이제 다른 길을 가겠습니다. 강 회장의 얼굴이 더 어두워졌다. 그래, 그렇게 하면 네가 하겠다는 대로 하라. 하지만 그 길 끝은 너의 끝이다. 넌 내 아들이 아니다. 그의 차가운 말에 호석은 한순간 자신의 결정을 의심하려는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곧 그 감정을 떨쳐버렸다. 그는 이미 결정을 내렸다. 가족이란 그가 지금까지 잃어버린 모든 것이란 생각을 계속해서 하면서 그는 다시 한번 다짐했다. 이제는 진정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네가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게 믿을 수 없다. 모든 걸 다 버리겠다는 게 그게 정말로 네가 원하는 거냐? 강 회장의 목소리는 더 이상 냉정하지 않았다. 그는 분노를 숨기지 못했다. 그러면 정말로 후회하게 될 것이다. 호석은 조용히 대답했다. 후회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내가 했던 모든 것들에 비하면 이 선택은 저에게 있어 새로운 시작입니다. 너는 결국 네가 잃은 것들만 보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너에게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냐? 강 회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강렬했다. 그러면 이 회사의 후계자는 이제 누가 될 것인가?
누가 우리 가문의 자랑이 될 것이냐? 호석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것은 제가 아니라 제가 선택한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은 이 모든 걸 내려놓고 진정한 가족을 찾는 날입니다. 그 후 호석은 전화를 끊었다. 방 안은 고요했다. 그는 자신이 한 결정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한 그 순간, 호석은 정말로 자신을 놓았다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와의 결별이 두려웠지만 그는 자신이 선택한 이 길이 자신의 삶을 되찾는 길임을 확신했다. 지혜, 해미, 호석은 속으로 그들을 부르며 이제부터 그들이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될 것임을 깨달았다. 다시 시작할 것이다. 호석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한때 모든 것을 가졌다고 믿었던 순간들이 사실 얼마나 공허했는지 깨닫게 되었다. 성공적인 사업가로서 모든 이목을 집중시키고 가족과 사회에서 기대하는 대로 살아왔지만 결국 그 속에서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다. 그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희생했다. 아내와 딸을 잃은 사고 후 호석은 그 상처를 감추기 위해 더 많은 일과 성공에 몰두했지만 결국 그는 그 상처와 마주할 수밖에 없었다. 그가 자신에게 내린 결단은 간단하지 않았다. 모든 걸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은 그에게 있어 큰 도전이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과거에 매몰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호석은 과거를 잊고 싶었다. 더 이상 가족과 사회의 압박 속에서 살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자신만의 회사를 세우기로 한 것이다. 그동안 가족과 회사의 기대에 묶여 살았던 자신을 이제는 벗어나고 싶었다. 그는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성공이란 무엇인가? 명예와 부가 주는 것들은 모두 일시적이었고, 그는 이제 진정한 행복을 찾고 싶었다. 그 결단을 내리고 얼마 후 호석은 혜미가 심각한 위기를 넘긴 소식을 듣게 되었다. 혜미는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인물이었다. 처음엔 그저 사고로 죽어간 아내와 딸을 대신해 그를 의지하는 존재일 뿐이라 생각했지만 점차 혜미는 호석에게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혜미가 병상에서 깨어났을 때 호석은 그녀를 보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겼던 가족을 잃었고 혜미라는 소녀에게서 그리운 가족의 모습을 찾게 되었다. 그녀의 회복을 보며 호석은 자신이 진정으로 놓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가 되돌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그 순간 호석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상처를 직면하고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동안 그가 해왔던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자신과의 화해를 위한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더 이상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혜미가 살아남은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에게 또 다른 기회였다. 그는 그녀를 돌보며 자신도 치유되어 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호석의 옛 연인이자 그가 지난날 떠나버린 지혜가 다시 나타났다.
지혜는 호석의 과거와 얽힌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다. 그녀는 그가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들을 모두 알고 있었고, 그래서일까? 호석은 지혜가 나타날 때마다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지혜는 호석에게 단순히 과거의 연인이 아니라 그의 아픔을 이해하고 치유할 수 있는 존재로 다가왔다. 지혜는 호석을 비난하지 않았고 그를 돕기 위해 그가 진정으로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호석은 지혜의 도움을 받아 그동안 피했던 감정을 마주하며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혼자였는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외면했는지를 깨달았다. 호석과 지혜는 함께 혜미를 돌보며 점차 그들의 관계를 회복해 나갔다. 그동안의 상처와 갈등이 조금씩 풀려가는 것 같았다. 지혜는 호석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을 전했다. 그들은 서로에 대해 그동안 못한 말을 꺼내기 시작했다. 그동안 고통과 상처로 가득 찼던 시간들이 이제는 그들에게 화해의 시간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지혜의 따뜻한 말과 호석의 진심 어린 사과는 그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했다. 그들은 다시 서로에게 마음을 열었고, 그때부터 비로소 그들의 관계는 다시 시작된 것이다. 호석은 더 이상 과거의 잘못에 묶이지 않았다. 그는 과거의 상처들을 하나씩 치유해 나가며 자신만의 새로운 삶을 찾기 시작했다. 그가 오랫동안 갈망했던 것은 바로 사랑과 가족이었다. 이제 그는 그것을 되찾을 수 있었다. 지혜와 혜미, 그리고 자신을 포함한 그들은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 가고 있었다. 그들은 과거의 아픔을 딛고 더 강한 유대감을 만들어 가고 있었다. 호석은 이제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가 찾은 것은 외부의 성공이나 명예가 아닌 내면의 평화와 사랑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석과 지혜는 함께 결정을 내렸다. 그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더 이상 과거의 그늘에서 살지 않기로 했다. 그들은 작은 집을 찾았고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했다. 그들은 더 이상 고립되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사랑을 주고 그 사랑을 통해 서로를 치유하며 앞으로의 삶을 함께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호석의 새로운 가족은 단순히 혈연을 넘어선 것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고 있었다. 그들의 집은 따뜻한 사랑과 희생의 공간이 되었고, 그곳에서 호석은 더 이상 결핍감을 느끼지 않았다. 그는 사랑이란 것이 무엇인지를, 진정한 가족이란 무엇인지를 깨달았다. 그가 찾은 것은 바로 이것이었다. 호석과 지혜 혜미는 이제 진정으로 하나가 되어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